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이제 중앙지검에 곧 서울고검에서 이제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 울산시장 선거 사건 재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국, 임종석 그리고 문재인까지 포함되는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회귀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현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 김태은 검사에게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얘기죠. 왜냐? 그 당시에 수사 검사였는데요.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권 실세들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대구지검으로. 그러다가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 복귀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성질상 이 3차장 검사 산하의 부서에서 이 수사를 맡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본때 있게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기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내 이제 검찰, 그 다음에 법원 관련 얘기인데,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이죠. 어제 이 구형이 있었습니다. 어제 구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검찰에서는요, 징역 1심과 똑같이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윤이도 이제는 법정 구속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만배 관련 뉴스가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요, 지금 매일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는 내용인데, 지금 1억 6,500만 원을 김만배가 책값이라는 명목으로 신앙님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책값이 아니야. 이게 활동비다. 이러한 진술을 검찰에서 지금 확보하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뉴스가 많네요. 이번 시간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최근에 장차관들 지금 이제 이 교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자리를 떠난 장관들이 전부 다 양지만을 지향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양지만을 지향하는 인물들 어디서 누가 지금 노리고 있는지.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빼놓고는 전부 양지다. 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요,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는 본인 이제 장미란 차관이 이제 안산에 안민석 잡으러 간다. 요거는 이미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장미란 차관도 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직 총리들 3명이서 지금 이제 별도로 이제 각각 만났다라는 보도가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반명 전선을 새 총리가 이제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관측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 점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외형상으로 보면 반명 역할, 기능을 지금 찾는 것 같으나 3명이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비관적 의견도 상당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김태은 차장검사, 아주 얌전하게 생겼어요. 이분인데, 김태은 차장검사, 여러분들 얼굴 거의 처음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김태은 차장검사가 이제 왜 이게 눈에 띄느냐, 지금 그래서요, 좀 조아 언론에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번 첫째로는요,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된 1심 선고가 거의 4년 만에 있었는데, 이 1심 선고에서 전부 유죄를 받았어요. 15명 중에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로 불송치된,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조국,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당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고검에서 조국과 임종석에 대한 재수사 명령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이광철 당시 비서관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정점인 문재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문재인은 그 당시 아예 이제 이 기소, 불송치 이렇게 기소 자체가 안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이 안 됐었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성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갖다가 전면 재검토해서 문재인까지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 과연 어느 검사가 수사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요, 이 아시아경제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요거를 보면요, 그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를 하다가 좌천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태훈 검사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김태훈 검사가 이제 부장검사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수사를 하다가 그래서 대구지검으로 쫓겨났어요. 2020년도 8월에 대구지검 형사 1부장 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선한테 이제 찍혀가지고 추미한테 찍혀서 좌천됐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죠. 뭐 그게 김태형 검사 어디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말하자면 검사들 그런 게 실세를 수사하는 검사들은 모조리 전부 지방으로 좌천당했었죠. 자, 그 좌천 인사 전략의 하나로 이 김태형 검사도 이 손해를 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영전에 왔어요. 자, 그래서 이 3차장 검사가 이 부서들이 이런 선거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이번 울산시장 선거도 당연히 선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차장 검사 산하에 있는 공공수사 제1부, 2부, 3부 이 중에서도 지금 공공수사 2부가 그 울산 사건을 송받아서 쭉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번 그 재기 수사, 그 재수사 조국과 임종석 그리고 다른 이제 그 관련 인사들, 이광철 예컨대요.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제 김태훈 검사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이 김태훈 차장검사가 과거 아주 쓰라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이 수사를 파헤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고검에서는요, 이번 판결문을 두고 지금 거의 이 공동으로 이 법리를 살피고 또 여러 가지 재수사를 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서둘러서 검토하라 이런 특명까지 내렸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성윤 지금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거는 제껴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성윤에 대한 2심 항소심이 이제 최근에 끝났어요. 2심 항소심에서 이 검찰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직권남용죄죠.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김학의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 이거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에서는요, 요거를 좀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대검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성윤이가 당시에 이제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6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고 내용은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이규원 당시 대검 진사조사단의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 그래서 이 외압에 따라서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제대로 좀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러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김학의 수사검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서류를 갖다가 이제 가짜로 많이 꾸민 게 바로 이규원 당시 검사예요. 자, 그런데 이규원 검사 수사를 이거 보고하니까요. 대검에서 뭐라고 나왔어? 그거 안양지청의 차원에서만 해결해. 지청장이 그런 것 정도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보고는 내가 안 받은 것으로 하겠어. 요렇게 대검에서 안양지청에다가 하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바로 이제 이거 대검 그 담당 과장이 이거를 안양지청 반부패 수사 지휘과장이 안양지청이 그런 입장을 하달했어요. 그럼 반부패 수사부장이 누구냐? 이게 이성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건 직권남용이다 해서 수사를 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같이 그 당시 검사를 이 재판에 넘겨졌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넘겨졌던 이규원 검사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차기욱은 연구위원 모두가 다 이게 위법성은 있어. 그런데 직권남용의 고의성이 없어. 그래서 다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뭐 이번 징역 2년 구형한 거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향후 정상적인 지휘관계를 확립하는데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자, 이제 이 2심 재판부 과연 어떤 지금 이제 이 판결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신앙님 관련 사건이 되겠습니다. 신앙님 이제 여러분들 얼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김만배하고 21년도 9월 15일 날 이제 여론 공작을 한 장본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매일경제신문의 지금 이제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책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책인데, 책 3권에 말이죠. 그것도 무슨 작가가 쓴 것도 아니고, 신앙님 일개 기자가 쓴 책을 갖다가 1억 6,500만 원 준다? 이거 지나가는 소한테 물어도 이거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책 이름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시다는 책 3권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당시도 문제가 되니까 이 김만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앙림 위원장은 언론인으로서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이 정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1억 6,500만 원을 줬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관련 인사들 진술을 검찰에서 확보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매일경제 단독 보도 나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책값이 아니고 신앙님한테 활동비를 줬다는 겁니다. 그럼 신앙님한테 활동비란 게 뭐겠어요? 가짜뉴스. 그렇죠? 이 윤석열 커피. 요거를 대대적으로 이제 여론화 시키라고 활동비를 준 거 아니에요? 활동으로 돌아다니니까 이 활동비로 1억 6,5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남욱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본인이 언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혔어요. 그래서 형이 여론을 받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형만 믿고 조용히 해. 요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만 믿고 조용히 하라는 얘기는 형이 하라는 대로 따로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주고 조용히 수사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몸통은 대장동이야. 요런 지금 프레임을 짜서 신앙님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요 인터뷰 내용대로 너는 알아서 검찰에 가서 진술하고 이 얘기나 마찬가지래요. 예.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이죠. 이 매일경제신문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활동비 1억 6,500만 원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서 굉장히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민 끝에 이 두 사람들은요, 활동비를 추후에 수급해서 책값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책값으로 기록했다. 그리고요, 이 김만배는요, 언론재단을 세워가지고 언론사를 만들고, 야, 이거 겁나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 조선일보가 대장동 사건을 대대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단독 보도를 제일 많이 한 부처가 이 언론기관이 바로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없애버리겠다. 폐간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조선일보 보도를 팩트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지금 이 언론 관리, 여론 조성, 이 대선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 결정적 단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거, 활동비를 보고 있는 단서는 이 대장동 사업들은 이제 검찰에서 계속 조사해 왔는데 최근에 말이죠. 지금 남욱 조사를 통해서 뭘 알렸느냐? 김우희가 2021년도 10월쯤에서 남욱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해가지고요. 신앙님한테 활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렇게 이제 좀 불평을 꺼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나중에 이제 잘 됐을 경우 내가 이 정도 돈 많이 들어서 신앙님을 깍 잡아놓은 거야. 활동비를 갖다가 1억 6,500까지 줬어. 요 치적을 삼으려고 이제 남욱한테 은근슬쩍 딱 띄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냐? 당연하죠. 그래서 이 1억 6,500만 원의 이건 책값이 아니고 활동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이 요 사건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이 대통령, 밑에 이번에 이제 일어나다가 사의를 표명하고 나온 사람들, 장창환들, 전부 지금 이렇게 양지만을 놓고 있다. 양지만을 쫓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 기사를 내왔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다만 원희룡 장관 하나만 유일하게 험지 출마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마다치 않고 솔선수범하겠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개항을도 출마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양지만을 쫓는 사람이 누구냐? 추경호, 달성. 자, 달성은요, 박 대통령이 내리 사선을 한 손꼽히는 보수 텃밭.
그리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향의 부산 중도 영도 출마가 유력한데 이 부산 중도 영도는요 김용호 정의와 김무성 같은 다수 중진 의원을 배출한 보수 텃밭 중의 텃밭. 예. 그 다음에 황보승희 의원은요 국민날 탈당을 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현재 지역구 의원인데 이 부산 이 황보승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말하자면 이 조승환 이 장관이 이 자리를 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 출마가 거론된다 이렇게 기자들이 최근에 얘기를 하니까 부산이 내 연구 지역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중영도 출마가. 그리고 이제 또 양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분당을.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재선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김병욱 전에는 임태희 교육감이 16, 17, 18 때 내리 3선을 지낸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분당을과 관련해서는 박민식,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경합 중에 있는데 여기에 이영 장관이 여기에 가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영 장관은 그동안에요 서초을 출마가 점쳐지고 했는데 이영 장관이 최근에 당 지도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몰려있다고 하는 이 분당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내가 분당을 해 나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3파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또 양지만을 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이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 홍성 예산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임종덕 안보실 2차장도 고향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이 같은 우리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요, 출신학교인 현대고가 있는 강남갑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갑은 태용 의원인데, 최근에 이제 불출마를 강력히 시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권의 시선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난 4일날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를 찾아 떠나는데 다가오는 엄동선화를 어찌할 거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에서는 총선 순리를 위한 희생이라는 카드가 이 키워드가 중심으로 있는데 꽃길을 거르는 사람들이 또 꽃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래서 중량감 있는 인사는 자객 출마를 자처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텃밭 탐킬 소식만 들려오니 굉장히 씁쓸하다. 이러한 입장까지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되겠죠.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는요, 이 JTBC가 보도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요, 뭐라고 밝혔느냐? 지금 맡은 일을 열심히 해갖고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취임한 지 5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벅차다. 지금 같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청환 지난 6월 말에 발탁이 됐는데 6개월 만에 출마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미란 장관의 출마할 경우에는요, 안민석이가 있는 오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시나리오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 후임으로는 이영포 제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정부 총리들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문정부 이 총리들 이 3명, 이 3명의 행보가 요즘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정세균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인데 이 세 분이서 연쇄적인 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낙연과 정세균, 그래서 이낙연, 정 총리님도 민당 상황에 많이 상심하고 계셨다. 그리고 11월에는 이낙연과 김부겸, 이낙연 당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리고 정세균하고 김부겸은 지난 12월 초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 이 대표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탈당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 의사표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딸들이 지금 출당 요구를 하는 청원서를 올려서 거의 3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재명이가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는 통합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개딸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마디 했어요. 이 다양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의견이 다른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출당 요구 청원 게시판에서 출당 요구 이 청원 글 요게 전적으로 이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이재명이가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 의견에 과민하게 반응할 게 아니라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시 민주당 모습이다. 그리고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고 함께 힘 모아서 정권 심판,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런 주장과 당부를 하니까 이번에는요, 이 청원 게시판에서 이당연 출장 요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도 이 세 명이 동시에 이제 한 목구로 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 3인이 다 색깔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제일 세게 지금 이제 신당론을 주창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그냥 뭐 이 별도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수해야 되는데 요거를 준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정세균 총리는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거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 친노 쪽에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본인 정세균 이 총리라든가 정세균 총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3인 연대를 통한 신당 창당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들이 각자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라서 거기까지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야권의 전 총리 3명의 정치적인 행보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